안녕하세요.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역사 수업을 함께하게 될 교사 신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소리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1년 동안 역사 수업 함께하게 될 교사 신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하고 만날 시간을 기대하며 진단평가 시간도 흘러가고 또 선거일도 지나갔는데 또 제가 급격하게 주말에 몸이 조금 안 좋아져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직접 아니고 랜선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게 된 것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칠판에 적은 것처럼 제 이름은 신진선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를 역사쌤이라고 부르겠지만 그래도 교과서 어딘가에 작게 적어두시고 온라인 수업 연결이 안 돼요, 문제가 생겼어요 했을 때 학교에 역사쌤 바꿔주세요 하시면 역사쌤이 너무 많습니다. 신진선 선생님 바꿔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아마도 저와 연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고 싶다고 하시면 4층에 있는 2학년부 교무실에 오시면 제 자리가 있으니까 그쪽에 오셔서 저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질문이 있거나 하실 때는 문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반에 비해서 2주나 뒤늦게 이제 OT를 하게 될 건데요. 자, OT는 아는 것처럼 이제 크게 4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가게 될 예정입니다. 자, 칠판에 지우기가 좀 그렇네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제 소개. 방금 했죠. 저는 역사 선생님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수업 소개. 어떻게 수업을 할 거고, 준비물은 뭐고, 요런 수행평가는 어떻게 볼 거고 하는 이제 수업 안내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 선생님이니까, 내가 가르치는 역사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의미에서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래서, 왜? 지금 배가 이렇게 고파 죽겠는데 재미 되게 없는 역사를 배워야 할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역사를 왜 배우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OT가 조금 길어져서요. 아마도 오늘 1시간은 다 마무리를 못할 거고 오늘은 아마 요쯤 어디에서 끝나게 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2시간가량에 걸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는 제가 대충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기다리고 궁금해하셨던 수업 안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칠판을 지우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칠판 지우기를 제가 잘 챙겨놨는데 어디 있을까요? 제가 이거 편집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라이브의 느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담임선생님 통해서 아마 학습지 3장 배부 받았을 거예요. 자, 첫 번째 학습지가 이렇게 된 세계지도처럼 되어 있는 이런 학습지일 텐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진짜 학습지처럼 되어 있는 거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긴, 이제 원숭이 같이 생긴 사람 그림 있는 거, 이렇게 해서 3장 받았을 겁니다. 자, 요게 저랑 이제 앞으로 수업하게 될 학습지의 이제 기본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이거는 뭐죠? 네. 이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될 역사 학습지의 표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역사와 관련된 그림들 중에 왜 세계사와 관련된 이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을까? 맞아요. 방금 얘기했죠.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세계사입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 당군 할아버지 배우면서 역사 되게 재밌다. 우와, 중학교 가서 드디어 역사를 배운다 하면서 신나서 온 친구들이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저와 1년 동안 배우게 될 역사는 세계사입니다. 실망하셨죠?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제가 더 실망할 얘기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초, 중, 고, 대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거나 교양 과목으로 듣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듣는 세계사 수업이 아마 저와의 수업일 겁니다. 또 하나,
저희 교과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부받은 이 교과서는 보통 3차시 분량으로 나와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이제 교육과정 편제상 2학년 역사가 2시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시간에 걸쳐서 해야 할 교과서를 2시간에 걸쳐 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사도 굉장히 내용이 많잖아요. 그럼 이제 세계사는 그쵸,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그걸 2시간 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평생 한 번 듣는 세계사 수업을 엄청 짧은 시간 안에 다 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렇게 기침이 나와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아마 주로 전달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세계사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이 교과서가 작년 2015 교육과정으로 처음 들어온 교과서인데요.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지리를 배웠을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유럽이 어디 있고 아메리카가 어디 있고 아프리카가 어디 있고 유럽이 어디 있는지 아는 줄 알고 제가 작년에 수업을 했어요. 한참 수업을 한 3, 4개월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뭐 유럽의 그리스, 아테네 어쩌고저쩌고 막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유럽이 어딘데요?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1학년 때 배운 것을 알고 올 거라는 저의 판단이 틀렸던 거죠.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러나 아직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친구들은 유럽이 어디 있는지, 영국이 어디 있는지, 프랑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무조건 세계지도 한번 그리고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 표지니까 매번 수업할 때마다 볼 거 아니야. 보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기억이 날 거잖아. 그래서 표지로 세계지도를 선택했고요. 자, 이 타이밍에 여러분이 잊어버릴까봐 제가 미리 준비물 안내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 준비물이요. 칠판이 제가 버리려다가 밖에 세워놓은 거를 다시 지금 오늘 급하게 들고 들어와서 부실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합시다. 준비물은 다음 시간에 색연필이 됐던 뭐 사인펜이 됐던 색칠할 수 있는 도구를 다음 시간에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럼 제가 다음 시간에 수업할 때 한 15분, 20분 남짓 이제 색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색칠하면 1년 동안 예쁜 역사 학습지 표지를 갖고 다니는 거고 좀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지같이 색칠하면 1년 동안 거지같은 표지를 들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쁘게 색칠할 수 있도록 준비물 잘 준비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디에 뭐가 붙어있고 이 나라의 역사는 어떤지를 다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정말 학습지처럼 드린 게 있어요. 이건 진짜 이제 학습지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L파일이 됐던 뭐 스테플러가 됐던 뭐 집게가 됐던 필요한 대로 학습지를 차곡차곡 모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지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차피 문제집이 훨씬 더 내용 정리 잘 돼 있고요. 뭐 네이버 같은 데 조금만 검색하면 설미석, 최태성 뭐 그 외에 저보다 잘 가르치고 정리 잘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내용 정리 잘 돼 있는 프린트 훨씬 많거든요. 그런 거 제가 굳이 종이 써가면서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습지를 저는 잘 드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이걸 드리는 것은 내용 정리보다는 이제 우리가 수업하면서 조금 더 중요한 건 어떤 거야 정도를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필기하는 노트창처럼 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을 드리기 위해서 학습지를 조금 나눠드린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점점 이상해지네요. 이래서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이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준비물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받은 교과서가 이 교과서일 거예요. 자, 이 교과서는 매 수업 시간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저는 주로 교과서에 줄치고 내용 설명하면서 여기에 시험 문제 표시 다 해주니까 이건 반드시 꼭 들고 다니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 받은 교과서가 요 역사부도일 거예요. 요거는
이제 수학으로 맞으면 얘가 수학책이면 얘는 수학 익힘책이야. 어쩌다 한번 쓸 거야. 자, 쓰기 전에 제가 갖고 오세요 하면 갖고 오시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사물함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또 하나 알려드릴 것은 이 역사부도는 2학년, 3학년 역사 모두에다 쓸 거예요. 그래서 혹시 2학년 말에 교과서를 버릴 일이 있더라도 요 역사부도는 버리지 않고 3학년 때까지 들고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깨끗하게 잘 보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준비물 끝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궁금해할 수행평가 안내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평가니까, 흔들려. 자, 지필평가 당연히 보고요. 수행평가 당연히 봅니다. 자, 지필평가 80%고요. 수행평가 20%인데요. 지필평가에서 우리 역사는 중간고사는 보지 않습니다. 기말고사만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도 없어요? 서술형도 없습니다. 객관식 한 30문제 정도로 한 학기에 한 번 시험 볼 거예요. 자, 범위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 있겠는데 저는 단언하건대 낸다고 한 데서만 냅니다. 졸업하신 선배 혹은 지금 3학년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낸다고 한 데에서 낸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리 프린트 별로 필요 없다고 얘기했던 거고요. 문제집 사고 싶으시면 사시고 학원 가고 싶으시면 가셔도 상관없는데 굳이 시험 문제 내가 낼 건데 내가 어디 낸다고 별표 다 쳐주고 어떻게 시험 문제 낼 거라고 다 얘기해 줄 건데 굳이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딱 2번 저랑 수업 같이 듣고 시험 보기 직전 한 2-3번 정도 한번 공부한 거 정리하고 요렇게 하시면 충분히 80점, 90점, 100점 A등급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시험 난이도 그닥 어렵지 않게 낸다고 한 데서만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궁금한 거지 수행평가요. 수행평가는 크게 2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에서 할 거고요. 하나는 또 가상국기 만들기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아까 나눠드렸던 학습지죠. 그쵸? 학습지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학습지의 가장 포인트는 여기, 목소리 너무 안 좋다. 그쵸? 일면에 활동지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이제 이름 쓰고 단원 쓰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 포인트를 적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빈칸이 돼 있는데 이게 오늘은 첫 시간이라 빈칸인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고 다음 시간에 뭐 배울 거야. 지금은 어느 시대쯤에 있어 라고 하는 연표라든가 아니면 진도의 흐름을 제가 넣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시간이라 뭔가 내용이 엄청 많지만 실제로 다음부터는 아마 내용보다는 요런 식의 빈칸이 조금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끝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자 요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나 1학년 때 비주얼 싱킹이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 있을까요? 자, thinking,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눈에 보이나요? 그쵸? 사람의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주얼 싱킹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그림이나 도표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는 아마 매 시간 혹은 어떤 특정 국가나 시대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림이나 도표로 정리하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숙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비주얼 싱킹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자, 우리 2학년 6반이니까 2 더하기 6, 8번 친구. 자, 8번 친구 지금 나랑 대화하고 있는 거야. 자, 8번 친구 저 알아요? 알죠? 그래요. 그럼 자, 오늘 집에 갔어요. 자, 부모님이 이제 물어보십니다. 우리 아기 오늘 역사 수업 처음 들었다며? 역사 선생님 어땠어? 뭐 괜찮았어. 어떻게 생기셨어? 지금 아무리 친구, 나 뭐 대답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보통, 이러고 있을 거죠. 그리고 엄마한테, 그냥 사람이야, 여자야. 뭐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는 동안에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 생각이 엄마의 눈에, 아빠의 눈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로 하기 힘드니까 엄마,
내가 그림으로 그려줘 줄게. 우리 역사 선생님은 여자야. 그리고 머리가 약간 단발 정도? 조금 긴 단발 정도 돼. 그리고 약간 등치가 있어. 그리고 오늘 약간 보라색인지 남색인지 이런 옷 같은 걸 하나 입고 오셨지? 그리고 우리 역사 선생님은 머리가 샛노래 라고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엄마가 그래? 머리가 노래? 그러고 마셨어. 자, 그리고 이번 주 주말 금요일쯤에 만약에 이제 온라인 총회가 아니라 진짜 총회가 한다고 쳤으면 이제 막 학교에 우리 애기 어느 교실에서 하나 6반은 어딨나 하고 걸어가시다가 머리가 노랗고 덩치가 좋은 여자 하나가 걸어갑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역사 선생님인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자녀분이 그냥 머리가 노래 말로만 했으면 지나갔을 텐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눈으로 한번 시각화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훨씬 더 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추구하는 바가 그거죠.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제가 말로 해주고 교과서에 글로 써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해한 바를 자기만의 생각으로 표현해 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한 번 더 보실 때 훨씬 더 기억이 잘 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바빠 죽겠는데 웬 그림이요? 안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안 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자, 아까 수행평가 한다고 그랬어요. 자, 수행평가에 포트폴리오에 뭐 들어간다고요? 그쵸, 이 학습지 들어간다고요. 학습지에 열심히 안 해놓으면 점수가 깎이겠죠. 그쵸? 그래서 학습지, 교과서에 뭐 줄치거나 필기한 내용, 수업 태도 요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해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부분이 10% 들어갈 거고요. 나머지 가상국기 만들기라고 하는 수행평가를 할 건데요. 한 6월 정도, 5월 말 6월 초 이때쯤 기말고사 보기 전쯤에 한번 하게 될 텐데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우는 모든 나라들은 대부분 지금 우리 교탁 위에 있는 국기가 없어요. 과거의 나라들은 왕 집안의 왕의 집안의 문장이라든가 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지금처럼 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가 대부분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상의 국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집트를 예를 들어서 배울 건데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파라오, 내세 혹은 폐쇄 정치형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건데요. 그런 걸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싱킹으로 중요한 포인트들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정리해 두면 그거를 매 시간 혹은 매 단원마다 정리해 두면 제가 수행평가 때 이제 가상국기 만들기 다음 시간에 할 거야 할 때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옛날에 학습지에 한 거 찾아서 이 중에 제일 괜찮은 거 그대로 혹은 약간 수정해서 수행평가 하시면 어렵지 않게 바로 수행평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 시간 학습지 들고 와서 숙제가 됐든 혹은 수업 시간이 됐던 비주얼 싱킹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평가까지 10% 완벽하게 하시면 내 수업 잘 들으면 시험 문제 다 나온다고 했고 그러면 잘 들으면 학습지 열심히 할 거고 학습지 열심히 하면 다른 수행평가까지 완벽하게 그래서 A등급 80점, 90점, 100점 충분히 수업 시간에 점수 맞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부담 없이 역사 수업을 잘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역사라고 하는 수업을 하기 전에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교과서에서 얘기해 주는 걸 얘기하면 편하긴 한데 여러분들은 역사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첫 번째 학습지에 보시면 너는 역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떠올라? 라는 목소리 이상한가요?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약 6개의 간단한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5분간 여러분들이 조용히 어떻게 한다? 그렇지. 이 질문에 답을 쓴다. 제가 이런 답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있어 보이게 정확하게 답을 써야 한다라는 부담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답을 알면 굳이 학교에 올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정답을 알아도 좋지만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고요. 여러분이 몰라야 아는 제가 교사로서 좀 잘난 척도 할 수 있고 가르치는 맛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있는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질문에서 여기 4번에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역사적 사건은 뭐야? 이유는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뭐 14년, 15년 사는 인생 중에서 그 과정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정말 대외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쓰셔도 되고요. 개인의 역사 속에서 중요했던 사건을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편하게 한 5분 남짓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잠깐 화면 멈추고 한 4분, 5분 남짓 뒤에 다시 한번 화면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 쓴 친구도 있고 못 쓴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못 쓴 친구들은 나중에 또 시간 내서 완벽하게 또 필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루한 쓰기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더 지루하고 더 짜증나는 발표의 시간이 올 겁니다.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가 발표를 잘하는지 저는 못 보지만 들어와 주신 보강 선생님은 들으실 수 있겠죠? 자, 아까 2학년 6반이라 2 더하기 6은 아까 8번 시켰죠? 그럼 2, 6, 12. 12번. 자, 12번 1번 답 한번 해보십시오. 12번 친구는 역사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그런 게 떠올라요. 연기하기 힘드네요. 자, 다른 반을 예를 들면 제일 많이 들었던 답이 옛날 이야기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요.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인간 이야기요. 사람 사는 이야기요. 또 재밌는 얘기요. 지루해요. 어려워요. 외울 게 많아요. 보통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많이 나오는 이야기, 그치, 옛날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요. 자, 맞습니다. 역사란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걸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사실로서의 역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우, 이 칠판 이거 어떡합니까? 자, 사실로서의 역사. 과거의 사실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렇죠.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실로서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모든 역사가 이제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뭐냐? 뭐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2학년 6반, 26번 안 시키면 되게 심심하겠죠? 자, 26번. 자, 가장 기억에 나는 역사적 인물 혹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역사적 인물 누가 있을까요? 그래요? 자, 이것도 실시간이 아니니까 다른 반을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반 친구를 다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유관순, 안중근, 김구, 세종대왕 이순신, 그 다음에 아주 가끔 히틀러, 그 정도. 우리나라에 인물이 그 정도밖에 없나 봐요. 가끔 징기스칸도 나와요. 자, 보니까 최근에 3.1절이 지나서 그런지 이제 독립운동가 위주로 많이 쓰기도 하더라고요. 또 세종대왕 이순신은 뭐 워낙 단골이시고요. 자, 그럼 유관순 열사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유관순 열사는 어떤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왜 좋아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셨으니까 좋아요? 맞죠. 이런 저센진 감히 대일본 제국이 대동아 공영권을 통해서 제국화하려는 데 있어서 반발을 하더니 조센진. 선생님 연기가 목소리가 이상해서 연기가 별론데. 자, 제가 누구 흉내냈죠? 일본 사람이요. 자, 1919년 3월 1일 유관순 열사가 대한독립 만세 하고 만세 운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일본 관원에게 체포를 당하고
저항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돌아가신 건 팩트,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죠. 그런데 그 사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 당시의 조선인들 혹은 2022년을 사는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록 3.1운동은 실패한 독립운동이에요. 독립이 바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던 사건이고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유관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의롭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나 제가 방금 흉내냈던 목소리 장난이다. 그 당시 일본 사람의 눈에서는 그 사건과 그 유관순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쵸. 자신들의 국가의 발전과 영광에 방해되는 불편한 인물이라고요. 자,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객관적인 과거의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 과거의 사실을 바라보는 역사가의 관점, 해석, 의견과 같은 아주 주관적인 것들이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걸 우리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당연히 조선 사람, 대한민국 사람은 훌륭한 사람, 훌륭한 일이라고 기록하겠지만 그 당시 일본인들, 관원들이 유관순 열사의 행적을 적을 땐 아주 불순한 인물이라고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과거의 사실만 배워야 되는데 어떤 역사가가 보는 관점을 배워야 하죠? 그렇죠. 바로 그것은 역사가 꼬꼬무고 혹하는 이야기고 그런데 말입니다 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이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말한 이런 TV 프로그램들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한 몇 년에서 몇십 년 정도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증거를 통해서 사실에 가깝게 복원하려는 프로그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가 있고 증거자료가 꽤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역사를 완벽하게 복원하기는 어려워요. 범인을 완벽하게 누구다라고 지칭하기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짧게는 수십 년에서 많게는 수백, 수천, 수만 년 전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CCTV도 없지, 타임머신을 탈 수 없지, 그러니 증거가 완벽하지도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 증거라는 것은 대부분 그런 거죠. 삼국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쓴 거. 고려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고려시대는 이렇지 라고 쓴 거. 조선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치 우리 왕은 이런 일을 했고 우리 조선엔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기록한 실록 같은 기록을 보고 그게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보고 배우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대부분의 것들은 실제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증거와 그 증거를 바탕으로 증명해낸 기록으로서의 역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선생님, 역사가는 경찰인가요? 맞아요. 역사가는 경찰 같은 사람이고요. 프로파일러 같은 사람인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지라는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프로파일러처럼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지를 나는 비록 2022년을 사는 사람이지만 조선시대 사람들 그때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상황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2022년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왜 그때는 그렇게 했을까? 그때는 이러이러했으니 그렇게 생각했겠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친구들이라면 역사는 그냥 추리를 하는 추리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추리소설과의 다른 점은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사실에 가까워지려는 학문이다라는 게 차이점이죠. 허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증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쵸. 사료, 역사적 재료, 자료.
사료라고 합니다. 유물, 유적, 기록물들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료라고 해서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료가 맞는지 아닌지를 비판하고 증명해낼 필요가 있죠. 이걸 우리는 사료 비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은 변하지 않나요? 객관적이라면서요. 안 변한다고요? 아니요. 변할걸요? 제가 사실이 변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꽝! 지구에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지금 전쟁 막 위기잖아요. 핵폭탄이 떨어져서 지구가 완전 전멸했어요. 그리고 1000년 뒤 3022년 외계인들이 띠리띠리 지구를 개발해보자 이러면서 지구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의 장평중학교 자리에 건물을 짓겠다고 땅을 파기 시작했죠. 1000년 동안 지구의 역사는 소멸돼 있었어요. 아무것도 흔적이 남지 않았죠. 자, 장평중학교 땅을 파고 있는데 어느 날 장평중학교에 다니는 206 땡땡 누구누구누구의 일기가 발견됩니다. 자, 이 일기의 내용은 이렇게 써있죠. 나는 오늘 양세형의 실물을 보았다. 그는 정말 날렵한 코, V라인 턱선, 내가 여태까지 본 사람 중에 가장 잘생겼다.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정말 신 같았다. 그는 요즘 골프왕에서 골프도 잘 치고 요리 프로그램에서 요리도 잘하는 요생남이다. 그의 로봇춤은 정말 가히 최고의 춤사위다. 아, 정말 양세형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또 있을까? 정말 양세형 포레버, 양세형 짱! 이라고 일기를 썼어. 그리고 한켠 밑에 뭐라고 써있어? BTS 재수없다. 자기네들이 조금 잘 나간다고 지금 엄청 째는데 재수가 너무 없다. 이렇게 일기가 써있어. 자, 1000년 후 우주인들이 처음으로 지구인의 흔적을 발견한 일기, 기록물이죠. 자, 우주인들 뉴스에는 이렇게 나겠죠. 그동안 없었던 지구인들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양세형이라는 연예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매우 잘생기고 옷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는 매우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BTS라는 가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굉장히 재수가 없어서 안티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는 아닌 거 알아. 근데 1000년 뒤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기록물 하나가 딱 발견되면 그 후손들은 아, 이게 사실인가? 하고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하나가 증거만 땅 있으면 아마 이걸 사실이라고 믿고 끝날 거야. 그런데 외계인들이 더 땅을 팠더니 일기가 한 100개쯤 더 나왔어. 그랬더니 다른 인기에 다 뭐라고 써있어? BTS 포레버, BTS 짱, 정말 K-팝의 선두주자, 내가 BTS와 같은 한국인인 게 너무 자랑스럽다. 유엔에서의 연설은 너무 감동적이었다. 다 BTS 찬양만 써있고 어디에도 양세형 얘기가 1도 없네. 자, 그러면 우주인들은 사료 비판을 통해서 뭐라고 뉴스를 다시 정정보도하겠어? 다시 한번 1000년 전 지구인들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대규모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BTS라고 하는 엄청난 인기와 파급력을 가진 가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그리미에서도 상을 타고 유엔에서도 연설할 만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세형이라는 연예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게는 아주 소수의 골수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BTS는 그 인기만큼이나 약간의 안티팬들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의 뉴스와 지금의 뉴스, 어떤 것이 훨씬 더 사실에 가깝죠? 그렇죠. 지금 방금 말한 뉴스가 훨씬 더 사실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과거의 사실들은 대부분은 이러한 유물, 유적, 그리고 대부분은 이런 기록물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더 나온다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만나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 세대와 60대, 70대 되신 이제 어르신 세대들은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아까 유관순 열사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같은 사실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그때는 없었던 증거가 지금은 새로 발견돼서 새롭게 역사가 다시 쓰여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역사를 공부하시면서 꼭 유념하셔야 할 것은 우리는 그래도 수많은 증거와 데이터들을 통해서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과거의 사실에 가까운 그러한 역사적 지식을 배우지만 이 역사적 지식이라고 말하는 이 교과서조차도 이 교과서를 쓴 저자, 출판사 혹은 국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서술하는 관점과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늘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온라인이라 컴퓨터 접속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시간을 좀 종치기 전에 끝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가름이 안 돼서 다소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예상한 게 맞다면 아마도 한 5분 남짓? 그 정도가 남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얼굴 보고 직접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조금은 이 탁한 목소리 속에서도 전달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 소개, 수업평가 안내, 그리고 역사란 무엇인가, 과거의 사실로서의 역사, 그리고 역사가의 관점과 견해가 담긴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색연필을 가지고 오시고 역사를 왜 배우는가, 왜 배워야 할까에 대해서 저랑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목소리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혹시나 시간이 남는다면 제가 나눠드린 세계지도 한번 둘러보시고요. 세계지도 색칠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우리 교과서 맨 뒤에 보시면 부록이 있어요. 여기 세계지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요것을 참고하셔서 함께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오프라인에서 진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보강해주신 선생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